택배 상자 안에 벽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2010년대 초반, 우리는 화면 속 낯선 사람과 거래하는 놀라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앱 하나로 물건을 올리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계좌번호를 적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편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입금하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한 문장 앞에서 우리는 매번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에서 벽돌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당했다는 그 씁쓸한 기억. 그것이 당시 중고거래 시장이 우리에게 부과한 보이지 않는 비용이었습니다. 불신의 비용. 타인에 대한 공포가 거래한 건 한 건에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잃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 회사가 그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기업 가치 3조 원. 월간 활성 이용자 2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쓰는 앱. 이 회사는 묻습니다. 낯선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먼 사람이 두려운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당근마켓이 증명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부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2015년 판교 테크노밸리 김용현, 이재현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 다 카카오 출신 개발자. 남들이 보기엔 이미 성공 궤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판교에는 대기업, 스타트업 직원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들 사이엔 이미 비공식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 단톡방. 거기서 사람들은 조용히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아 용품 팔아요. 같은 건물 3층이에요. 점심때 회사 앞에서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났습니다. 보고, 확인하고, 건네줬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같은 회사 혹은 같은 동네.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신뢰의 보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적어도 어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창업자는 여기서 비즈니스 통찰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를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면 어떨까? 이 단순한 질문이 3조 원짜리 플랫폼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은 어떤 결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기능을 파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불안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당근마켓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업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너무 작다. 스케일이 없다. 당시는 OEO, 공유경제, 글로벌 플랫폼이 유행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방을 연결하고 우버는 전 세계 차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근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반경 6km.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거리. 이게 당근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동네 장터를 앱으로 만들겠다고? 그게 무슨 사업이야. 초기에 투자 미팅에서 퇴짜를 맞을 때마다 두 창업자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연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연결하려는 겁니다.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은 처음엔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퍼로컬 전략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장이 너무 느렸습니다. 적자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숫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숫자. 동네 기반으로 거래한 사람들의 재거래율이 비동네 거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 번 이웃과 거래한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플랫폼이 작을수록 신뢰가 깊어졌고 신뢰가 깊을수록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 제약이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이 바로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심리학의 근접성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존재에게 본능적으로 더 큰 신뢰를 부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건 이성의 판단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시족 사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생존해왔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은 곧 나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당근은 이 원초적 본능을 디지털 위에 재현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가 수천 줄의 후기보다 강력한 신뢰 신호가 됩니다.
더 나아가 당근은 결정적인 장치를 추가합니다. 직거래, 만납니다. 얼굴을 봅니다. 물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넘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불신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제거합니다. 택배 상자 안의 벽돌은 얼굴을 본 사람에게는 보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더 넓게 연결하려 할 때 당근은 세상을 더 좁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음 속에서 더 깊은 신뢰를 캐냈습니다. 거리의 좁힘이 곧 마음의 열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이퍼로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당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기반이라는 물리적 신뢰 위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수치로 만드는 장치를 얹었습니다. 바로 매너 온도입니다. 처음 가입하면 36.5도. 사람의 체온입니다. 거래 후 상대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온도가 오릅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매너 없는 행동을 하면 떨어집니다.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 장치의 힘은 단순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숫자로 시각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오랜 시간 함께한 기억, 여러 번 거래한 경험, 주연의 평판. 이것들은 모두 시간의 산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너 온도는 그 시간을 압축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프로필에서 매너 온도 42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와 오랜 거래, 경험이 없어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뢰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플랫폼 전체를 순환합니다. 매너 온도가 높은 사람은 더 빨리,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됩니다. 그 성공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래를 경험할수록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근의 네트워크 효과는 단순히 사용자 수의 증가가 아닙니다. 신뢰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복제하기 어려운 해자 가이즈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신뢰의 역사입니다. 경쟁자가 당근과 똑같은 앱을 만들어도 수천만 명의 매너 온도, 기록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수억 건의 따뜻한 거래, 경험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는 매너 온도 같은 장치가 있습니까? 고객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신뢰를 처음부터 다시 쌓고 있습니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당근에서 물건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네 게시판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동네 맛집 어디예요? 강아지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시면 살해할게요. 내일 비 온다는데 혹시 우산 빌려주실 분? 중고거래 앱이 어느새 지역 공동체 광장이 된 겁니다. 아파트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옆집 사람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묵묵히 지나칩니다. 현대 도시는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이 됐습니다. 당근은 그 잃어버린 마을 광장을 디지털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자 광고주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가게들이 몰려왔습니다. 부동산, 알바, 중고차까지 들어왔습니다. 신뢰가 먼저 쌓이니 비즈니스가 따라온 겁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반대로 합니다. 돈이 될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신뢰를 얹으려 합니다. 당근은 달랐습니다. 신뢰를 먼저 쌓았습니다.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리고 신뢰 위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3조와 그 아래를 가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당근마켓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플랫폼 회사가 아닌데, 나는 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맞습니다. 당신은 당근마켓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근이 증명한 원리는 모든 비즈니스의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상인들은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낯선 문화권 사람들의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가 문명 간 규역의 다리가 됐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유럽 금융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가장 많은 금화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 판교의 두 청년은 이 오래된 진리를 스마트폰 안에 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일은 누구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품은 누군가의 오래된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브랜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36.5도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기술은 복제됩니다. 자본은 이동합니다. 트렌드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쌓이고 남고 자랍니다.
당근마켓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중고거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공감이 곧 전략이고 신뢰가 곧 자본이며 사람의 마음을 여는 자가 결국 시장을 연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거리, 그 안에서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